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무색하게도 지수의 발걸음은 낯선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꾸만 멈칫거립니다. 결혼식을 마친 지 불과 일주일, 남편 진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죠. 붉은 벽돌 담벼락 위로는 깨진 병 조각들이 날카롭게 박혀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쇠뭉치와 연결된 구식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만 지수에게 건네줄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짐은 대충 다 옮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자는 대답 대신 삐걱거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대문은 번호키도 없는 낡은 나무 문이었고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구멍만 덩그러니 뚫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지수의 가방을 뺏듯 낚아채더니 거실 한복판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안방 문을 잠그고는 지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열쇠는 내가 관리할 테니 너는 가질 필요 없어. 명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는 귀를 의심하며 남편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애먼먼지만 발로 차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그래도 제가 외출도 해야 하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수의 항변에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단단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거미가 줄을 치듯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죠. 집 대문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열어두거라. 사람이 집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는 건 복을 내쫓는 짓이야. 명자는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명령하며 지수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범죄가 판치는 세상에 대문을 열어두라니 지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대신 네 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마라. 집에 사람이 없을 땐 절대 외출 금지다. 지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살만 없을 뿐 이곳은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수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감옥과 다름없어 보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녁 7시는 이 집의 통금 시간이다. 그 이후엔 마당에도 나오지 마. 명자는 시계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듯 차가운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열려있는 대문을 바라보았지만 그 문은 자유로 향하는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입을 기다리는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서는 이름 모를 들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을 타고 집 안을 훔쳐보고 있었죠. 지수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앞으로 펼쳐질 기묘한 신혼생활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주택가는 적막하기만 했고 지수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끈인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지수의 삶을 옥죄기 시작한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명자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수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끝내 아내의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 서늘한 밤바람이 거실까지 밀고 들어와 지수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이 집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집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수가 이 기괴한 집의 규칙에 적응하기도 전 명자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명자는 지수의 손에 낡은 걸레를 들려주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게 만들었지만 정작 지수가 대문 근처로 다가가기만 하면 매서운 호통이 날아왔죠. 거긴 내가 닦을 테니 너는 안쪽이나 신경 써. 대문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 명자의 고함에 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활짝 열려있는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마치 동물원의 우리에 갇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지독한 굴욕감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명자는 지수가 대문을 닫으려 할 때마다 눈을 부라리며 복이 나간다는 핑계로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수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오후가 되자 명자는 지수의 사회적 수명을 끊어놓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복직을 위해 서류를 챙기자 명자는 거실 전화기를 붙잡고 지수의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애가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서요. 당분간 집에서 절대 요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직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보낼게요. 경악한 지수가 수화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명자는 지수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 억세게 휘어잡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밖으로 나돌면 이 큰 집은 누가 지키니? 넌 그저 시키는 대로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명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쇠사슬로 짐승을 묶어두려는 사냥꾼이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50분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마당 한복판에 낡은 의자를 놓고 앉아 손목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지수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마당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자 명자는 지팡이로 시멘트 바닥을 쾅 내리치며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칠시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한 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나오면 내 다리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라. 지수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고 방문 너머로 들리는 명자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끄는 지팡이 소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진호가 돌아왔지만 그는 지수의 눈물 섞인 호소를 철저하고 냉담하게 외면했습니다. 지수가 명자의 만행과 직장을 잃게 된 상황을 폭로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진호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죠. 어머니가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정 지키자고 그러시는 건데 왜 그렇게 유별나고 예민하게 굴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아. 남들 못해서 안달인 전업주부 시켜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품 안에서 온기를 느끼기는커녕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명자와 진호의 낮은 대화 소리는 지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그년 길들이는 건 좀 어때요? 이제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 것 같습니까? 진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하고 상스러운 말투에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죽인 채 방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명자는 낄낄거리며 만족스럽다는 듯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죠. 집 지키는 개한테 열쇠가 뭐가 필요하겠냐. 대문만 열어두면 도둑놈 방패막이로 딱이지.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 집 지키는 게 노릇이나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마음 놓고 일을 보려면 그런 멍청한 가림막이 하나는 있어야지. 진호는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비릿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척 연기하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토악질 나오는 거 참느라 고생 좀 했죠. 그래야 의심 안 하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올 테니까요. 이제 2년이 집을 딱 지키고 앉아 있으니 전 마음 놓고 밖에서 사업 벌이고 나쁜 짓 좀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지하 작업 좀 편하게 하시겠어요. 지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남편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집 지키는 개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들이 지수의 귓가를 때렸고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영원히 시체처럼 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공포를 넘어선 지독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노인정 모임에 참석한다며 집을 비운 오후 지수에게는 모처럼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날 선 공포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집을 나서면서도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활짝 열어젖히며 지수에게 집을 잘 지키라는 서슬 퍼런 경고를 남겼죠. 지수는 거실 창가에 숨어 대문 밖을 살피며 혹시라도 낯선 이가 이 열린 틈을 타 집 안으로 발을 들릴까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이 집의 열쇠는 명자의 품 안에만 있었기에 지수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멈춰선 검은 그림자가 지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친 중년 남성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유유히 열린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현관문 뒤로 몸을 숨겼지만 남자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묘한 행동을 반복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조금 열고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자의 반응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지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아직도 그게 마당에 묻혀 있나? 라는 정체 모를 말을 내뱉었죠.
자신이 이 집의 전 주인이라 주장하는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오히려 집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며 거실 내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려는 찰나 지수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안에 몸을 구부리고 숨었습니다. 장롱 속의 눅눅한 냄새와 어둠이 지수를 짓눌렀고 바깥에서는 남자의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무언가를 찾는 듯 가구들을 뒤척였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방문 너머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제발 명자가 돌아오기를, 아니 차라리 경찰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대문 밖에서 명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자는 서둘러 뒷마당 쪽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장롱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에 주저앉았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귀가한 명자는 대문이 조금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지수에게 달려와 뺨을 때릴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누가 대문에 손 떼라고 했어? 내가 집 잘 지키라고 했지. 문 닫으라고 했냐? 명자의 불호령에 지수는 낯선 남자가 들어왔었다며 울먹이며 설명했지만 명자의 반응은 뜻밖에도 분노가 아닌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명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어 지수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죠. 지수는 명자의 눈동자 속에 스친 짧은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고 이 집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복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진호 역시 지수의 말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너 요즘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대로 얌전히 집이나 지켜. 진호는 아내의 공포를 비웃으며 명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고 지수는 식탁 구석에서 소외된 채 차가운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들은 지수를 한 인간이 아닌 범죄의 방패막이로 세워둔 채 자신들만의 비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활짝 열린 대문의 어둠을 번갈아 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집 지키는 개로 만든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반드시 제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이죠. 지수는 지난밤 전 주인이 남기고 간 기괴한 말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아직도 그게 마당에 묻혀 있나? 라는 말은 마치 지수에게 보물찾기라도 하라는 듯 귓가를 맴돌며 잠을 방해했죠. 다음 날 아침 명자가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하고 노인정 모임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지수는 결심한 듯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입을 쩍 벌린 채 활짝 열려 있었지만 지금 지수에게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자가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마당 구석의 커다란 청자 화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화분에만 그렇게 집착하셨을까? 물도 직접 주시고 비료도 남다르게 쓰셨는데 설마 이 밑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니겠지? 지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화분을 밀어보려 했지만 거대한 무게 때문에 화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분명히 이 아래에 뭔가가 있어. 내 예감이 틀릴 리가 없다고.
그녀는 근처 창고에서 낡은 삽을 찾아와 화분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흙을 파헤치던 중 삽 끝에 챙그랑하며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손이 사정없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진흙이 잔뜩 묻은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였습니다. 상자의 자물쇠는 세월의 흐름에 부식되어 손으로 힘을 주자 툭 하고 허망하게 떨어져 나갔죠.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통장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장 사이에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진 인감도장 서너 개가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은 다 누구고 왜 남의 도장이 우리 집 마당에 묻혀 있는 거야? 진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지수는 공포 섞인 의문을 품으며 상자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누런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낡은 주택의 증축 평면도였는데 지금 지수가 살고 있는 집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면도, 특수 창고, 우리 집 거실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평면도에는 거실 한복판 아래에 특수 창고라고 적힌 거대한 지하 공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지수는 현재 거실 바닥이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어디에도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명자가 왜 그토록 자신을 집 지키는 개라 부르며 감시했는지, 왜 대문을 열어두어 침입을 경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평범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추악한 것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무덤이자 요새였던 셈입니다. 그때 열린 대문 사이로 계십니까? 배달 왔어요. 하는 시장 상인 박 씨의 투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나 세댁, 거기서 흙투성이가 돼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녹슨 상자는 또 뭐고? 배달 온 야채 박스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박 씨는 땅을 파헤치고 있는 지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아, 박 씨 아저씨구나.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그냥 마당 정리를 좀 하느라 그랬어요. 지수는 당황하여 얼른 상자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박 씨의 예리한 눈은 이미 쏟아진 통장과 도장들을 훑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아이고 세댁, 그게 무슨 상자야? 도장하고 통장이 왜 그렇게 많아? 이 집 정말 소문대로 무서운 곳이었네.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구먼. 이 집은 예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네.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엮이기 싫으니 나 찾지 마. 박 씨는 들고 있던 박스를 마당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멀어지는 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수는 이 비밀이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챙겨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에 묻은 흙을 씻어내며 거울을 보니 창백하게 질린 자신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죠. 정신 차려야 해, 지수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 지하에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로 멈출 수 없어. 이제 지수는 명자와 진호가 숨기고 있는 그 지하 공간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과 소음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열린 대문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마치 집안의 비밀을 속삭이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명자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지수의 정신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다정한 척 지수에게 다가와 정체불명의 하얀 알약 두 알을 내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구나. 자꾸 헛것도 본다니 이 약 좀 먹고 한숨 푹 자거라. 이게 다 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영양제란다.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을 쥔 손가락은 마치 갈고리처럼 지수의 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지수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지만 명자의 서슬, 퍼런 감시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명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지수는 입안에 숨겨두었던 알약을 화장지에 뱉어내 침대 구석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수는 명자가 왜 그토록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강요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두는 것은 복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이 지극히 평범하고 투명한 가정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증스러운 전시였습니다. 또한 며느리를 대문 근처에 앉혀둠으로써 외부인들이 집 안에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 방패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신부가 아니라 범죄의 현장을 가리기 위해 세워둔 마네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서는 명자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지수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 상황을 살폈습니다. 명자는 거실 바닥이 아닌 자신의 안방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더니 기괴한 금속 마찰음을 냈습니다. 잠시 후 집안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바닥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지수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명자가 지하실로 내려간 것을 확신하고 낮에 준비해둔 밀가루를 안방 입구와 지하 통로로 추정되는 길목에 얇게 뿌려두었습니다. 명자의 신발 바닥에 묻은 흔적을 통해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증거를 잡기 위한 지수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새벽녘 작업을 마치고 올라온 명자의 신발. 바닥에는 지수의 예상대로 짙은 보라색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뿌려진 밀가루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지수가 몽유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연기하자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명자가 벗어놓은 옷가지에서 진동하는 강렬한 화학, 약품 냄새를 맡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와 보라색 잉크, 그리고 마당에서 발견한 수많은 타인의 인감 도장은 단 한 가지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진호는 이 집 지하에서 정교한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이 지옥 같은 범죄의 소굴에 자신을 제물로 던져 넣은 공범이자 악마였고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대문 밖의 세상은 지수에게 자유가 아닌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명자가 저녁 7시 통금을 강조한 이유도 어둠을 틈타 지하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밖으로 빼돌리기 위함이었음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실 바닥에 남은 보라색 발자국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명자의 감시가 닿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이 집의 모든 비밀이 담긴 장부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수는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중 집 주변을 유독 자주 서성이던 낯선 남자가 단순한 행인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이 구역을 담당하며 명자의 조직을 수년째 추적해온 잠입수사관 강 형사였습니다. 강 형사는 지수가 대문 근처에서 빨래를 넣는 척할 때 다가와 내부 증거가 절실하다며 지수에게 은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것을 넘어 명자의 가계부 속에 숨겨진 위조 지폐 유통 장부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계부 같지만 그 속에는 조직원들의 연락처와 자금, 흐름이 암호로 적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지수의 태도가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하자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통금 시간을 저녁 6시로 더 앞당겼습니다. 진호 역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명자에게 보고하며 지수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가차없이 폭언을 퍼부었죠. 지수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강 형사와 약속한 아주 원초적인 신호 체계를 마당에 구축했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무거운 화분의 위치를 매일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기면 작업 시작, 왼쪽으로 옮기면 위험 발생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명자는 지수가 마당 정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저 집 지키는 개가 제 본분에 충실해진 줄 알고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명자가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안방 침대 밑으로 숨어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자의 콧꼬리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지는 밤, 지수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맨발로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디뎠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머리맡에 놓인 가계부를 품에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형광등 대신 흐릿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가계부 뒷면에는 명자가 숨기고 싶어 했던 거대 조직의 자금 세탁 흐름도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장부를 통째로 찢어내어 강 형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속옷 안쪽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대문 앞 화분을 오른쪽으로 바짝 밀어 놓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 형사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지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수는 자신이 이 집의 문을 열어두어야 했던 진짜 이유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열어두었던 그 대문이 이제는 경찰들이 들이닥칠 승리의 통로가 될 것임을 확신했죠. 지수는 명자가 차려준 아침상을 묵묵히 받아먹으며 속으로 이 지옥 같은 만찬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지수는 명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안방 침대 및 비밀 공간으로 빠르게 몸을 날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강 형사에게 약속한 최후의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죠. 지하로 연결된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자 지독한 화학, 약품 냄새와 함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세탁기 뒤편에 몸을 숨기고 명자가 위조 지폐 뭉치를 검은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명자의 손에 들린 보라색 잉크병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모습은 마치 독사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보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명자가 무언가 잊은 듯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왔어? 쥐새끼 같은 냄새가 나는데. 명자의 쉰 목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공포로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환풍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명자가 도끼날로 구석진 상자들을 찍어내리며 지수가 숨은 곳으로 다가오자 지수는 죽기 살기로 환풍구 철망을 뜯어내고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가까스로 마당으로 빠져나온 지수의 눈앞에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진호가 차를 세운 채 대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 흙투성이가 된 지수를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손에 든 그 종이 뭉치는 또 뭐야? 당장 내놔. 진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속옷 속에 숨긴 장부를 뺏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쳤고 진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있던 무거운 청자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고 요란한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명자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다들 눈을 피하며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진호는 지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사업을 망치려 들어? 넌 그냥 여기서 짖지도 못하는 개처럼 죽어 있어야 했어. 진호의 폭언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명자는 어느새 지하실에서 올라와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수는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꽉 쥐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환청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활짝 열려있던 대문은 어느새 진호의 차로 꽉 막혀 있었고 지수는 이제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진호의 육중한 승용차에 가로막힌 대문은 이제 지수에게 절망의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며 들어왔던 그 대문이 이제는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창살로 변해버린 것이죠. 명자는 지수를 짐승처럼 억지로 끌고 들어가 안방에 가둔 뒤 평소 그토록 아끼며 품에 지녔던 구식, 쇠 열쇠로 문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찰컥하는 쇳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수의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고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잠긴 문 밖에서 명자의 서늘하고도 쉰 목소리가 들려오며 지수의 마지막 정신줄을 조여왔습니다. 지수야,
네가 가진 그 종이 뭉치만 조용히 내놓으면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주마. 시어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다. 명자의 목소리는 다정한 척 꾸며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뱀이 혀를 놀리는 듯한 사악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수가 대답하지 않자 명자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네 친정 식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네 아비 사업장이며 네 동생 사는 곳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명자의 입에서 나온 가족들의 이름의 지수는 공포로 인해 온몸이 종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독한 증오가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진호 역시 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며 아내를 향해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야, 김지수, 너 제정신이야? 당장 문 열고 그 가계부 안 내놔? 네가 지금 우리 인생 전부를 시궁창에 쳐넣으려는 거냐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은커녕 오직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추악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대답 대신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형사의 무전기를 꺼내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 치익거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지수는 마치 마지막 구원줄을 잡은 사람처럼 무전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밖에서 명자와 진호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목청껏 소리를 높여 무전기에 대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형사님, 제 말 들리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안방에 갇혔어요. 장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전기 소리와 지수의 외침에 문 밖에서 들리던 소란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명자와 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명자는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우리 뒤통수를 쳐? 진호야, 지하에 있는 것들 싹 다 불태워버려. 증거 하나라도 남기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명자의 신경질적인 명령에 진호는 거실에 있던 라이터 기름을 챙겨 지하로 달려갔고 곧이어 매캐한 연기가 문틈을 타고 안방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따갑게 찌르는 연기와 타오르는 불길의 열기가 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지수는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회색 연기로 가득 찼고 지수는 숨을 쉬기 위해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쿨럭거리며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호야,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그 장부 빼서 연기 때문에 죽기 전에 뺏으란 말이야. 명자의 도끼 어린 비명에 진호가 어깨로 안방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고 문고리가 비틀거리며 곧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지수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어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식 창문이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집 근처 골목길을 메우며 다가오자 지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게로 남아 불길 속에 사라질지 아니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자유를 찾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오직 대문 너머의 빛을 향해 창밖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 문이 부서지기 직전의 굉음과 함께 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틀을 밟고 마당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전해지는 통증보다 뒤를 따라오는 진호의 거친 숨소리가 지수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지수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진호가 창문을 넘어와 그녀의 멱살을 잡았으나 그 순간 대문을 막고 있던 그의 승용차 위로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강 형사의 우렁찬 고함이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당황하여 지수를 내팽개치고 지하 통로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뒷마당 환풍구까지 포위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지하실에서는 명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대문을 타고 하늘로 치솟자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둘 대문을 열고 나와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자는 위조 지폐 뭉치가 든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으나 기다리고 있던 여경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죠. 이거 놓아라. 이 집은 내 집이고 저녀는 우리 집 지키는 개야. 주인이 개를 가두는데 무슨 상관이야. 명자는 끝까지 광기에 어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지수가 그토록 원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이 집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발뺌하던 진호 역시 지수가 품고 있던 장부와 무전기에 기록된 음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일입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여자도 다 알고 같이 산 거라고요. 진호의 추악한 배신에 명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옷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계부 뭉치를 강 형사에게 건네며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수십 년간 이 집 지하에 묻혀있던 타인들의 인감도장과 위조 지폐, 판형들이 하나둘 햇빛 아래로 드러나며 악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낡은 주택은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 위용을 잃고 흉측한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던 지수는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켰던 것이 가정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열려있던 대문은 이제 범죄자들을 가두는 철창의 입구가 되었고 지수는 그 열린 문을 통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자와 진호가 서로를 헐뜯으며 호성차에 올라타는 뒷모습은 지수가 그동안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죠. 지수는 눈을 감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고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요새를 뒤로하고 멀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지수에게 보내는 승리의 창가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낡은 주택에서의 사건이 종결된 후 세상은 어느덧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악몽 같은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차분히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진호와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완전히 갈라섰으며 그에 대한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씻어냈죠. 명자와 진호는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대가로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가로챘던 자신의 권리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모두 받아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작은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지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낡은 쇠뭉치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열 수 있는 새 집의 비밀번호입니다. 지수 씨, 이제야 얼굴이 좀 피었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사날 짐을 옮겨주던 기사님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지수는 비로소 참았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가볍게 대답하며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직접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은 마치 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는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더 이상 저녁 7시라는 통금 시간에 쫓겨 가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지수는 퇴근길에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러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하고 밤늦도록 도심의 불빛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소소한 일상들이 지금의 지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 낡은 주택에 열린 대문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는 망령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집 지키는 개라 부르며 가두려 했던 이들은 영원히 사라졌고 지수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명자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복은 대문을 열어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죠.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푹 잘 거야.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지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래, 지수야.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거라. 고생했다, 우리 딸.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지수는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세상 앞에 섰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예전에 그 서늘했던 바람 대신 포근한 봄밤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거나 범죄의 방패막이로 존재하는 삶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흐르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비밀을 찾기 위해 마당을 파헤치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직접 고른 예쁜 커튼을 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칩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단단히 잠기는 것을 확인하며 지수는 비로소 완벽한 안도감 속에 깊은 잠에 듭니다.